자, 어제 이 삼각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슬로우의 그 욕구의 그 발전 단계를 두뇌에서 대표적인 어떤 부위, 편도라는 부위, 뇌섬유엽이라는 부위, 칩저핵이라는 부위, 대표적인 부위를 가지고서 어제 설명을 했었어요. 생존에 대한 걱정이나 공포가 있었을 때는 이 편도가 두뇌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자기가 사기를 당할 위기, 질병에 걸릴 위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 있는 건 즉석해서 자기 생명이 위험한 걸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뇌섬유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두뇌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든 동물의 두뇌에서 일단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튼튼하게 두뇌에 박혀 있어요. 질병을 회피하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어렸을 때 그 양육 단계에서 안정애착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와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 관계에서 이게 대등한 관계여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친구처럼 생각했을 때 그 아이는 부모가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을 때 편도체가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나랑 인간 대 인간이구나,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나라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서민들하고 기득권층하고 이 적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게 달라지게 되면 국민들은 그 두뇌에서 뇌섬유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기가 언제 사기당할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회피하게 돼요. 시도를. 숨게 되는 거죠, 동굴에. 그래서 법률의 적용이라는 것이 경제하고 관련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법률의 공정성이 깨지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서질 않거든요. 뭔가를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뇌섬유엽이 가져다주는 통찰은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대등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이 뇌섬유엽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누그러졌을 때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인간은 동기부여가 가능한 인간이 되는데, 이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좋은 쪽으로 동기부여가 되느냐 나쁜 쪽으로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제 좀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쪽으로 동기부여가 됐을 때 그 아이는 결국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걱정하게 되면서 이성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뇌섬유엽과 편도, 즉 생존의 불안과 불공정의 불안으로부터 그 어떤 인간의 의식이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본래 타고난 DNA 역량을 더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좀 독한 인간이 있어요. 독한 인간은 오히려 자기의 불안과 걱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과 걱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배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배짱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존감, 자기주도성, 자결성,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많이 쌓였을 때 그 배짱이 생기거든요. 그 배짱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후추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파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유전자가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그림인데, 이게 그 부모의 그 양육 태도가 자기 자식이 유전자를 바꿀 것이라고까지는 보통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유전자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후성 유전학이고, 그렇게 해서 이 밑에 그 아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하얀 부분으로 그 아이의 의식이 들어가느냐, 진짜 인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직 동물적 단계에서의 걱정이 자기 그 두뇌의 깊은 곳에 무의식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극이 올 때 공포 회피 반응으로 가느냐, 멈춤 생각 반응으로 가느냐가 갈라지게 되고, 이게 갈라지게 되면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신체 내에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면역력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 콜레스테롤 연구에 의하면은 기름기가 있는 고기로부터 들어온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몸에 별로 해롭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뭐가 해롭느냐? 인간이 살면서 자극, 어떤 충격이나 트라우마, 잔소리, 시험, 걱정, 공포를 당할 때, 또는 인간관계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은 뇌성역과 편도가 활성화된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면은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심리적인 민감성이 체내에서 독성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독성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 독성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에서 온 탄수화물이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바뀌었을 때, 그게 동맥경화를 가져온다라고 최근에 콜레스테롤은 그 최신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A형 콜레스테롤이 있고 B형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예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근데 그것이 탄수화물로부터 온 것이 몸을 망치더라 이거예요. 그 기름기 있는 고기에서 온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 대규모 조사에서 미국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하고 프랑스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이 그 심근경색 그 정도를 조사한 대규모 조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데 같은 인종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 나와요. 프랑스인들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식생활은 똑같아. 식생활은 똑같은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인종이나 프랑스에 있는 그 인종이나 똑같아. 근데 여기는 왜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안 걸리고 왜 미국인들이 많이 걸리냐 이거예요. 인간관계가 나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기를 먹는 그 자리가 이쪽은 좀 불편해. 그러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회가 그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시골에 가면은 꼭 잘 사는 형제 그 며느리가 되게 잘난 척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꼭 뭐예요? 그 명문대 보냈다고 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회식해서 갈비는 구워 먹는데 마음은 되게 불편해. 근데 그런 인간의 성공에 대한 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 쪽은 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를 먹는데 프랑스에서 고기 먹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게 먹어. 미국이나 이제 우리 그 미국 사회는 돈 없으면 왜 병원에도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돈 없고 명문대 안 나오면 사람 행세 못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회식 자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이 한국 사회가. 근데 유럽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북유럽 같은 데서는 회식 자리가 즐거워. 그래서 똑같은 걸 먹어도 여기는 병에 걸리고 여기는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도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 뇌소명과 편도체가 그
동물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불안해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상의 스트레스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힐 때 이제 두 가지 인간의 체질이 있잖아요. 소양인, 뭐 음인이 있고 양인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럼 양인은 이 아래쪽 A형, D형 성격입니다. 음인은 이제 B형, C형 성격이에요. 성격에 따라서 그 사회로부터 오는 자극이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여기는 혈당 과다, 혈압 상승이 되고, 분노에 이제 중독이 되게 되고, 이쪽은 뭔가를 참아야 되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LDL은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탄수화물이 변형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은 똑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LDL이 조금 공격적인 성격, 양인들한테는 주로 혈관을 망가뜨리게 돼요. 혈관을. 음인들한테는 이 LDL과 코르티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합작용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뭘로 가냐면은 치매하고 암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격에 상관없이 A형 성격과 B형 성격에 상관없이 같이 그 발병률이 올라가는 게 당뇨병이에요. 근데 당뇨병은 암으로 가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라는 것은 양쪽 성격에서 동시에 걸리게 되고, 음인들은 뇌소변과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했을 때 음인들은 치매로 많이 가게 돼요. 치매하고 암이 많이 걸리게 돼요. 양인들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그러는데 아무나 100세 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장수 시대를 먼저 열었던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제가 이게 지금 자녀 교육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의 양육 방식이 그 자녀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강력한 주제가. 그래서 잘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뇌소변과 편도체가 안정화된 상태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00세 넘게 장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잘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혈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면역력이 저하된다거나 혈관이 막힌다거나 하는 일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고요. 일단 끊어주세요.